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 달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뭐 이 채찍을 이렇게 한 달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식구들한테 좀 이렇게 간증이라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근래 제가 이제 뭐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버님하고 관계되었던 자료들, 그 자료들이 그전에는 뭐 창고 안에 이렇게 이제 박스로 해가지고 그 둔 거죠. 항시 뭐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두었다가 그걸 어떻든 이제 외부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결국 제가 살았던 내용이긴 하지만 부모님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다 부모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픈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부담은 있어도 그런 공간이 없고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안 하다가 이번에는 뭐 다 준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예요. 저희 이번에 아버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시죠? 저게 그전 제가 조선소에 있던 그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내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실적 선배들 사인을 하면은 그 사인을 다 크니까 그걸 다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없고 조그맣게 이제 사진으로 카피해 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저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서 꼭 아버님이 오시면 저 공간에 그러니까 가 보세요. 보셔서 저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오든지 또 특별한 사람들 오면은 그 공간에 가서 부모님 얘기를 하고 근데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는 공간인데 저기에 있는 그 사진들 저것들은 다 제가 가지고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그 구석에다 이렇게 넣어 놓은 거죠. 항시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요번에 이걸 펼쳐 놓았습니다. 밑에 있죠. 저희 집 밑에 큰 컨테이너 있는데 그 안에 벽에다가 큰 액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창문을 비껴서 이렇게 부모님 그 실적 그 다녀가셨던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사진들을 그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사진들 부모님하고 이제 배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면서 관계되었던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납니다. 넘겨볼까요? 여기 지금 부모님이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께 보고하러 가면은 부모님이 또 제가 이제 보고 드리는 사진을 들고 이렇게 또 자랑을 또 하세요. 자랑을 하신다면 그 밑에 식구들이 많이 있겠죠. 자랑을 하고 이러는데 들고 계시는 저 사진이 여기 지금 아버님 사인하는 사진이고 날짜는 좀 다릅니다. 날짜는 한 6일 정도 보고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버님 이제 한 3, 4일 이후에 이제 또 아버님 사인을 내가 정리를 해서 사인을 받아오니까 여기 있는 이 사진이에요. 같은 사진입니다. 요게 부모 들고 있는 다 사인하는 거나 아버님이 이렇게 들고 계셔서 소개하는 거나 또 저기 있는 저 사진 요걸 확대한 거예요. 저 벽에 있는 거죠. 저런 사진들이 한 100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친필로 사인한 내용들이죠. 제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보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해안 쪽으로 이제 그 발령을 하셔가지고
바다와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죠. 첫 번째 이제 조선소 쪽으로 갑니다. 조선소 쪽으로 가서 제주도에 있다가 지금 현재 이 사진의 구성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목포의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냥 나를 배만 지어라 하는 게 아니고 배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에 필수적인 게 기술자들이에요. 시설은 뭐 붙이면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한국에는 그렇게 마땅한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저기 제 양반이 이제 일본의 동경대학원 나온 아주 수재예요. 미쓰비시 조선소에 근무할 때에 자기 개적으로 특허를 받은 게 수십 개가 돼요. 그 대상을 국가의 대상을 받고 한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제 양반을 이제 아버님 나한테 붙여줍니다. 그래서 제 양반이 전격적으로 엔지니어링 한 쪽은 이제 나를 도우게 되죠. 그리고 꼭 어디 가서 아버님께 보고를 하면은 이 양반을 데려와야 돼. 데려와서 얘기는 아버님 뭐 기술적으로 저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양반한테 이제 같이 듣게 해서 아버님의 어중을 그래도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이제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서 간간히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이건 지금 하와이예요. 밑에 있는 저 사바다상하고 같이 있는 그 자리는 하와이 아버님 날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배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만든다 기술적인 아버님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저 내용은 이제 브라질에 가서 거기는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니까 뭘 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옆에 브라질을 비워주고 아무튼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환경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르면 저는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다 보면 당신은 그 지시할 것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환경은 최대한 이제 조성해 가면서 부모님하고 소통해 가는 그런 환경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조선소에 우리 조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 배를 조선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배에 그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그 우리 그 협회에서 만들어진 거기 그 홍보 자료에 보니까 바다가 강이 많이 나오죠. 브라질 같은 게 강이 바다예요. 그 강이 우리 자원이잖아요. 아버님 식량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육지야 사람들이 걸어가지만 바다는 어떻게 갈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진 지구의 3분의 2는 배를 가지고 뭔가 해야 돼. 배가 필수적.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그 식량 문제, 바다의 어떤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은 선박에 대해서 그냥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류 구원에 절대적인 어떤 기능을 가진 이게 선박. 그래서 배를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은 제가 조선소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목포의 조선소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무슨 배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반 조선소에서 배를 짓는 것은 너무 이 현장의 비즈니스 쪽에 돈 되도록 하는 그 일에만 전념을 하니까 조금 사업자가 알지 못하게 이 환경에 끌려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돈은 돼야 되겠고 식구도 놀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싼 값에 배를 가져와 가지고 돈대로 배를 만들다 보니까 배가 배 같지 않고 부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현장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래도 부모님 이름을 갖고 사업을 하니 그건 말아야죠. 만들어진 물건은 최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손해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현장의 방향을
잡자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조순소를 앞으로 무슨 배를 전문적으로 지어서 가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배를 만들 때 일반 그 뭐 어선이나 이런 배들을 만들면은 어민들이 뭐 좀 환경이 그러니까 배를 싸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게 짓는 배니까 어떻게 뭔가를 만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싸게 지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생각이 달라. 좋은 배를 싸게 만들어 준다는 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만들어주는 배는 이게 내가 영업의 대상이 아니구나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들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넣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오다된 배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인정하는 원가 구성이 나오고 거기에 배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다.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만 만듭니다. 컨셉을 그러면. 그 뒤에 한번 살짝 넘겨볼까요? 앞쪽으로. 이 배가 배 짓기 전에 저렇게 이 사와다 맞아 이 그림도 잘 그려요. 이 친구는. 그림 그렸어요. 배 짓기 전에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면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꿈이에요. 저게. 우리가 저런 배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관청 국가에다 납품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를 작은 배들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큰 사이즈는 그래도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 선박들은 좀 큰 배를 지어야 되겠다. 방향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아빠 전에 사진 있죠? 이 사진도 이것도 이 양반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제가 오래전 제가 이 건물을 이 양반이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은 항시 내 주머니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조그맣게 이제 학대가 부모님 존경 있고 요 두 사진은 꼭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만은 부모님이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보트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는 이게 아무나 못 짓게 해요. 안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실적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한테는 못 주잖아요. 일단 그 배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은 돼 허가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걸 갖다가 아무데나 주면 부실하게 공사가 되니까 배를 지어본 조순소에다가 배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 문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기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의 배를 국가에서 경영하는 배를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조순소는 한 개 아니면 두 개야.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걸 갖다가 사전에 그 조순소에서 영업을 해서 딱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 다른 업체는 뭐 그림의 떡이야. 아무리 좋은 선박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못 하니까 어떻게 배를 못 짓죠. 방향은 사업 계획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배를 잡기는 했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디에 조건 없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가 거문도의 학생들 통학선을 만드는데 통학선을 만드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별로 없어. 이제 저희는 알죠. 얼마의 선박을 이렇게 입찰 내놓았다는 건 다 정보를 알잖아요. 알고 이제 이때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가만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원가가 안 나와. 그래서 원가를 우리가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업을 중단을 하고 다음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올려가지고 선박 가격을 올려가지고 다음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과정에 한 7개 업체가 왔어요. 조선소. 전국에 다 왔죠. 7개 업체를 앉혀놓고 그때 교육장이란 여천에 교육장이라는 분이 이분이 한 2회, 3회 정도 입찰을 하다 보면 유찰이 되면은 참여 안 하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접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고, 조금만 더 내리면은 되겠다고 이러면서 이게 뭐 돈은 모자라는 게 월등히 모자라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거야. 이분은 짓고 싶은 게 아주 간절한 거야. 제가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이제 마칠 때 되는데 왜 안 마치고 이러느냐. 이럴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그러면서 7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 배를 수주를 해가면은 손해는 보는 건 맞는데 분명히 적자인데 그래도 저 교육장이 저 배를 학생들 통학배거든요. 통학선이니까 그래 저 배를 저렇게 짓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저 배를 짓자. 그때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금액은 아니까 내가 썼어요. 써가지고 내니까 당첨됐다고. 나한테 축하를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분도 그 내용을 알죠. 그리고 이 배를 짓는데 내가 싸게 뭐 적자 나는 배를 가져왔으니까 적자 난 것만큼 배를 만들어서 줘야 되겠죠.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배는 제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교육장님이 계속 와요. 우리 뭐 회사에 출근하다시피 오십니다. 그 배 짓는 걸. 그래서 배 지을 때도 이분이 정성을 들여서 와서 보고 같이 배를 짓고 그리고 이제 배를 납품을 합니다. 여수 부두에까지 이제 납품을 이제 그 문도로 보냈죠. 그러니까 취향식이라고 그럽니다. 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띄우는 거기는 잔치예요. 교육장께서 섬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 관할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면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조건을 답니다. 내가 취향식에 가는 것은 조선소 사장 와야 된다. 조건을 달았어요. 난 취향식 하는데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디 금문도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여수 부두에서 나를 만나서 같이 가는 거야. 금문도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여수에서 만나서 교육장님 옆에 딱 붙들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취향식 이제 하는 장면에 이 배가 이제 납품한 배. 여기 지금 이제 취향식을 합니다. 저렇게 학생들 와 있고 학부모들 와 있고 좌우전 이분 참 대단하세요. 거기 가니까 교육장님 오셨다고 취향식 끝나고 나서 이제 대접을 하잖아요. 식당에 한 4, 50명 모여가지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약주가 이제 왔다 갔다 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난데없이 주법을 만나는 거야. 연세가 많이 됐으면 정년을 내일 모레 두고 있었으니까 주법을 만드는데 절대 내가 지금 만드는 주법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해야 된다. 그러고 주법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술을 갖다가 권하든지 술을 받든지 눈을 마실 때까지는 눈을 피하면 안 된다. 이게 술을 통해서 정성이 가고 정이 가고 사랑이 가니 꼭 눈을 보고 술을 다 마시는 이렇게 이제 술 주법을 또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는 교육님 오신 여러분들 다 나한테 술 한 잔씩 주고 싶죠. 그러니까 예 그러네. 그 많은 사람들 다 술을 다 직접 주고 직접 받고 내 술잔도 받고
당신 술잔도 내가 한 잔 마시고. 그 40명이면 몇 잔입니까? 소주 몇 병입니까? 근데 제가 발이 뭐 교육님 옆에 앉았으니까 이분 요령 피울 수 있잖아요. 먹는 체하고 뭐 안 먹든지 또 그리고 뭐 물을 따라서 마시든지. 나는 이제 물을 갖다 놔놓고 바꾸치기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니야. 다 마셔요. 그것도 어떻게? 정석으로 주는 사람 눈을 보고 내가 마실 때도 받을 때도 딱 보고 마시고 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어른들 앞에. 그거 못하죠. 정성을 마시는 거라고. 사랑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조건 딱 붙이고. 취해서 쓰러져도 쓰러야 될 양반이 자는 그러지 않고 거기서 다 이제 식사를 다 끝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배 옆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엔 그래 드시고도 괜찮냐? 그리고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드시죠. 괜찮은 것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주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법은 적극적으로 만들었는데 당신이 가면 어려우니까 다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보통 눈길 안 돌리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육장에 왔으니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죽하겠냐고. 그리고 긴장을 하는데 술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그 교육장님 지금도 아련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입에는 흑자 났을까요? 적자 났을까요? 당연히 적자 손해는 났겠죠. 원가 분석은 대단히 안 했는데 손해는 났어요. 헐값에 예가가 안 되는 금액으로 가져와서 배는 뭐 헐값대로 맞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어서 보냈거든. 그러니 손해나도 내 계산상으로는 조금 손해났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입찰이 막 나옵니다. 다른데 그 어디서 저쪽에 그 신안군청에서 입찰이 나왔어요. 입찰이 딱 나왔는데 입찰을 내가 참여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입찰 참가 그게 그 실적이 있어요. 일종의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에 내가 못 미쳐. 실적이 못 미쳐. 그전 이제 조선소를 인수를 해갔기 때문에 그 실적 못 미쳐. 그 우리 이제 영업 부장하고 오늘 하니까 뭐 자기가 해결하겠대. 나는 뭐 넌지시 그냥 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자.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 난 다른 것도 보고도 안 하고 됐습니다 그래. 뭐가 됐네 그래. 뭐 서류 접수했습니다 그래. 뭐 나는 그냥 우리 회사 그전 회사의 실적을 갖다 넣어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건 맞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말썽이 돼요. 내용을 또 파악을 해보니까 이 영업부장이 깨를 부린 거야. 어디 부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이제 조선소를 샀으니까 그 조선소의 관청에다가 납품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톤수가 좀 미달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 실적선 관청에다 허가를 그걸 받는데 인증을 도장을 받는데 이제 조선을 써갑니다. 쓰는 과정에 첫 장은 제대로 썼고 둘째, 세 번째, 다섯, 여섯 가면서 싹 바뀐 거야. 안에 숫자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모르고 툭툭 찍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쓰는 것은 뒷장만 딱 끄집어내가 쓰는 거야. 그걸 접수를 한 거야. 나중에 난 넣었다 그래서 넣은 줄 알고 그럼 옛날에 걸 갖고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누가 질렀어요. 바로 옆에 있는 조선소에서 옆에 실적이 없는데 왜 그 실적이 없는데 된다고 그러냐고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서 가만히 보니까 뭐 좀 이상하거든.
연락이 왔어요. 그 사실 있을 직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들통이 난 거야. 나도 이제 뭐 상황이 그래 됐으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먹고 나중에 또 그래 되면 근데 입찰 전이야. 입찰 전이고 입찰 하루를 놓고 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접수를 안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건화되지는 않고 무마가 됐어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실적으로 또 들어올 데도 없어. 딱 한 군데 딱 있어. 한 군데 여기 강남조선소라고 하나 있어요. 요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유찰이 되는 거야. 유찰 우리가 들어갈 것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됐는데 그거는 그 지급밖에 안 돼.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또 그렇게 바로 옆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시샘을 해가지고 자기는 아예 못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걸 정보를 하고 왜 그게 안 되는데 받아주느냐 그러고 시비를 거니까 공무원들이 뭐 정리는 했지만은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사이에 이제 영업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조선소에 맡게 되겠다 생각을 했던가 봐. 우리 조선소에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 뭘 내놔봐라. 우리 조선소에 있는 조건을 이제 입찰 내겠대. 제철 입찰에. 그 입찰이 어디를 갈까 했어요. 입에 건조한 실적이 있잖아요. 입에 실적으로 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내면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실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됐죠. 입에가 정말 그 돈을 그 손해보면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지만은 결국 얘가 우리 조선소를 키워가는데 실적선을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큰 효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해양 경비정, 부산에 뭐 그냥 어업 지도선 커요. 그런 배들. 그러니까 관청에서 발주하는 배들, 전국에 있는 배들을 거진 우리 조선소에 수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이 조선소는 그냥 관선만 위주로 하는 조선소. 개인 사업은 안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주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배를 지을 배가 영업이 안 됐어요. 그 공장을 이제 문을 닫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소에 있는 엔진 그 기술자들은 일용이다 하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몇 년씩 근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또 못해. FRP라는 파이브라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면 어선을 만들면 또 질이 또 떨어져. 그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 해놓은 사람들을 다른 일도 또 못 시켜. 관선만 해야 돼. 그런데 일감이 없어. 놀잖아요. 그럼 뭐 회사에서는 어떻게 돼? 해고해야 되잖아요. 회사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제 무슨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본인들은 알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회사에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제 쫓겨가야 돼. 나는 알죠. 식당에서 이제 한 번씩 만나면은 얼굴을 또 보면은 얼굴 수심이 있어요. 나를 피해. 그럼 식당에 같이 앉으면서 요즘 걱정 많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사장님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 걱정이야. 현실적인 회사의 걱정이고 본인들 걱정이야. 본인들 이제 정리해서 내 안 보내는 게 이상하지 회사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식사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들 옛날에 나한테 한 말 내가 기억나는데 그거 써먹을 때다. 무슨 말을 했게요? 바쁘잖아요. 일이 많을 때는 바빠. 이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해도 일 양이 줄이지 않고 막 그냥 사람이 필요해. 그건 아무나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 그 자리는 안 돼. 왜?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현장에 적응할 만하면은 그 일은 끝나버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들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여러분 어렵지만은 지금 사람 달이 올 때는 아니다. 지금 아니다. 다음에 그
그 좋은 사람 찾아가지고 하자. 지금 사람들 찾으면 그냥 현장에 맞지 않는 사람들 데려와야 돼. 그 사람이 적응할 정도 되면 이 일은 끝나. 그러니까 바쁠 때 사람을 쓰는 건 아니니, 자, 다음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자. 여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여서 이제 그때 한번 무마르시가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상기를 시킵니다. 내가 그때 한 말 기억나냐?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가 지금이면 사람들 구해라. 좋은 사람들 다니면서 있으면 소개를 해서 사람들 채용하죠. 전혀 뭐 엉뚱한 말을 하니 이 양반들이 자기 입장 생각 안 하잖아요. 가세요 할 사람이, 사장이 사람들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니고 있었어요. 그 양반은 지금도 나하고 이제 연락하면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죠. 그 사람들은 손은 숙련이 돼 있어요. 어디 가도 고급 인력이야. 그 사람들을 아까 사와다 마사시는 아버님께서 손을 이제 그 엔지니어 이제 그 도면을 그리고 선박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현장에는 어떻게 도면만 이해 안 되잖아요. 빼입바로 갈아야 되고 또 그걸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아버님께서 미국에 또 보냅니다. 노르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 엔지니어예요. 그게 엔진 쪽이에요. 이 양반은 그 엔진실을 그림을 그리는데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입체로 그려요. 입체로 그려요. 그리고 저기 헨리 마스터시라고 영국 분이에요. 그분도 연세가 많이 되셨는데 부모님 말고 부모님한테 모든 헌신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아버님 나한테 보내요. 그 일본의 한 친구 그 양반도 이거 배를 FRP를 직접 만드는 일본에서 배를 건조하는 현장 실무자예요. 이 사람도 나한테 보냅니다. 그 내가 여기서 배를 만들고는 있지만은 아버님께서 그런 인력까지도 다 요소요소의 전문 인력을 우리 식구들을 보내가지고 배를 키워.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배가 제대로 만들죠.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아갔던 그런 아주 추억이 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저기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당신이 이제 정년을 하고 이제 이제 우리 그 재단 쪽에 외국 재단 쪽에 이제 근무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고성에 가서 가마랑에 가봐라고 하는 이제 추천을 받았던가 봐. 그래서 자기 딸을 따르고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찾아온 그게 그 전이 거문도에 가셨다거든요. 예, 왔다 갔으니까. 예. 근데 그분은 세계 부모님의 향수가 있는 곳에 성지 같은데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순회를 지고 한다고 딸내미 이제 손을 잡고 이제 다닙니다. 그래 거문도 갔다 왔다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거문도 그때 내가 이게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면서 이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거기 우리 그 위에 있잖아요. 연순 거기 성지라고 해서 예, 그 자리가 거기 있기 전에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천정궁도 만들고 그랬고 그 전에 이것 때문에 여기 이 주민 이 학생들이 그 금운도 사람들이 지금 이 다 성인들 됐겠죠. 지금 30년 전 얘기니까 30년. 예. 넘겨볼까요? 제가 시간이 여기는 이제 일반 선박들입니다. 일반 선박들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특수선 쪽으로 가야 되겠다. 전문 특수선도 케미칼 탱크, 화학 제품 운반선이나 이런 이 배들은 사이즈가 큽니다. 몇천 톤짜리 정도 되니까 이건 최양식을 지금 하는 그 진수직을 하는 장면입니다. 조다리는 배를 건조하는 거죠. 아버님이 현장에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이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참 많이 왔다 갔었어요.
여기 이제 한 카트 한 카트씩 찍었는데 참 많이도 다녀가셨다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오시면은 꼭 현장에 가고 배 위에 그 아슬아슬한데 다 올라가셔서 다 보고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세요. 부모님 이런 모습.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나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 163개국의 선교국에다가 내가 배를 보내야 되겠다. 뭐 이게 바다가 있는데 강이 있는데 굶는다는 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으니 배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 163개국에 배를 지으라고. 배를 만들어서 보내라. 그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게 배를 선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는 그 이제 트레일러에 배를 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가 현장에서 이게 실습 그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 이게 배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배 받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아버님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국 그 국가 메시아들한테 나한테 이제 그 배 받는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배를 지으면서 이제 일일이 배 만드는 과정은 아버님한테 모형을 만들어 저렇게 보여드려요. 처음에 아버님 오다를 받고 그걸 도면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모형을 만들어서 아버님한테 보여드리면 모형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버님 와서 현장에서 시운전하고 그런 내용. 그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기 그 부산에 이제 그걸 합니다. 그 보트 쇼를 해요. 부산 수영만에서.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배를 만들진 않아요. 만드는 조선소도 없고 만들 기술자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님과 나는 관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조선소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영 요트장에 보트쇼 거기 지금 출품회에서 저 장사 지금 하고 그 배를 알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배를 갖다 놓으면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배는 어느 나라 배냐고 물어봐요. 한국에서 이런 배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할 때예요. 나는 이걸 만들어 외국으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저 배를 이제 외국으로 수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FRP 보트 역사를 써놓은 하나의 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이제 일본의 그 엔진 그 기술자예요. 가서 저렇게 보트 전시를 해서 이제 우리 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이것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그 마이애미에서도 보트쇼 하면은 또 가서 그 전시를 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이런 역사는 아버님이 뭐 세계적으로 배를 보내야 된다는 것, 또 바다에 대한 어떤 애착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결정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리고. 이제 끝이었습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외국으로 배를 너무 많이 보내고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게 국가에서 이제 무역의 날 올해 가면 그 산업포장이라고 그 대통령상 위에예요. 수준은 국가에서 주는 상이에요. 산업포장을 줍니다. 포장 받았어요. 포장 받아가지고 아버님한테 자랑하러 갔습니다. 그래 아버님 아버님 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택시. 그래. 그래서 아버님이 갔다 이제 그 뭐냐 저기 사다 상패하고 메달하고 그거 갖다 드리니까 잘 보관해라고 그랬습니다. 준. 응? 보내다가 실제로 보내도 문제야. 보내도 현장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중간에 관리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 몇 군데 이제 브라질이나 상파우로나 남미 쪽은 이제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이제 그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하고 그래서 많이 보냈죠. 예. 그래. 아버님 이제 바다에 대한 또 그리고 뭐 사람 이제 먹고 식량 문제 이런 문제에 배와 연결해서 해양과 연결해가지고 참 고민을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쭉 현장에서 피부를 느끼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제 자료들은 다 아까 그 했던 전시실에 다 있습니다. 다 넣어놓았던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다 내놨어요. 그래,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죠? 박수. 은혜 간증 감사드립니다. 네. 영상